네, 석사과정 4학기 김범기입니다. 네, 오늘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 논문인데, 이 논문이 옴니디렉셔널 비전 센서에 관한 논문입니다. 이렇게 뭔가 전 방향으로 이미지를 한 카메라 하나로 획득하는 이 센서에 관한 내용인데, 뭔가 이게 좀 생소한 논문을 보게 된 일단 동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하고 다시 논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구 분야를 찾다가 이렇게 인바이러먼트 프로젝션 시스템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동기는 일단 이런 걸 보고 있다가 시작이 된 건데, 일단 현재 이런 다양한 환경들에 맞게 프로젝션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뭐 특정한 이런 환경들, 뭐 케이브나 360도 파노라마나 이미지처럼, 그리고 영화관에 특화된 스크린X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차근히 들여보고 있었는데, 이러한 프로젝션 시스템들이 일단 풀고자 하는 문제들이 뭐 다음과 같았었습니다. 일단 여러 대의 프로젝터를 쓰니까 이 프로젝터들을 다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이 프로젝터들의 싱크를 맞추는 작업들을 이 시스템에서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런 프로젝션 시스템들이 해결해서 이렇게 잘 프로젝션 할 수 있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문제를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이렇게 다수의 프로젝터들을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 문제의 원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다수의 프로젝터들을 안 쓰고 뭔가 하나의 특별한 프로젝터를 사용해서 이런 프로젝션을 해보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꼭 이렇게 멀티 프로젝션을 멀티플 프로젝터로 할 필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이제 차근히 생각해 보려고 일단은 환경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60도 파노라마 프로젝션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프로젝션을 우리가 한다고 치면 이걸 탑뷰에서 보면 이런 원 같은 공간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다 프로젝터를 설치를 해서 프로젝션을 한다고 치면 이 프로젝터 하나로 커버가 안 되니까 기존의 방식은 이렇게 여러 대의 프로젝터를 놔서 뭐 엣지 블렌딩을 해서 이렇게 프로젝션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이드 뷰로 보면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젝터들이 이렇게 옆면을 커버하고 있는 형태였는데, 이걸 하나의 프로젝터로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다가 이 프로젝터에 뭔가 뭐 렌즈를 단다든지 아니면 뭐 이 방향을 바꿔줄 거울을 단다든지 뭐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구상된 모양이 이렇게 프로젝터가 위로 향하게 하고 거기에 이렇게 원뿔 형태의 거울을 달면 이 옆면을 커버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프로젝션을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리고 이거를 생각해서 관련된 것들을 이제 차근히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옴니 디렉셔널 프로젝션 뭐 이러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올림푸스에서 이런 건 만든 건데, 이런 작은 공간에 프로젝터 하나를 놓고 앞에 이렇게 뭐 렌즈 같은 거를 달아서 이러한 파노라마를 프로젝션 하는 거를 구현한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뭔가 특별한 렌즈를 프로젝터에다가 다른 형태였는데요. 이, 이 렌즈 형태를 이제 들여다 보니까 이제 이 안에 거는 이제 이 프로젝터의 레이가 그냥 나가게 하는 렌즈들이고, 이 부분이 좀 특별한 형태인데 레이가 첫 번째 거울에 반사가 돼서 또 반대 방향으로 있는 거울에 반사가 돼서 이렇게 전 방향으로 흩어지게 하는 형태의 거울의 형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 이 올림푸스가 이걸 만든 거는 이거를 카메라에도 적용할 수 있고 프로젝트에도 적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프로토타입으로 한번 개발을 해봤던 건데, 이걸 보고 그러면 어떠한 프로젝터 하나가 주어졌을 때 그 프로젝터에 맞게 이러한 미러를 모델링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델링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일단 뭔가 인풋이 이 프로젝터의 스펙이랑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이 환경을 이 하나의 프로젝터로 다 커버하기 위한 이러한 미러의 커버처가 아웃풋으로 나오는 형태의 뭔가 알고리즘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간단히 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단면으로 봤을 때 이 동그란 게 거울인데 이 거울에서 반사된 이 레이가 이 주변 환경을 유니폼하게 덮은다면 우리가 프로젝션을 훌륭하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간단히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거를 짜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거는 다 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 프로그레스를 한번 좀 더 일단 보여드리면 뭔가 이렇게 프로젝터가 주어졌을 때 이 프로젝터의 정보들은 주어지고 어떠한 미러를 만났을 때 이런 환경이 반사되는 거를 한번 그려보고 만약에 이 결과가 이런 형태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 미러에서부터 이 환경으로 떨어지는 이 탄젠트 각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유니폼한 각도를 이루면서 다 환경을 메꾸게 된다면 이 하나의 이 프로젝터에 적합한 뭐 옴니 디렉셔널 미러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심플리파이 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일단 잘 모르니까 그래서 좀 더 다시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들이 주어졌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봤더니 상당히 많은 논문들이 발견이 됐는데, 일단은 뭐 프로젝션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프로젝션은 없는데 비전 분야에서 이런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로봇공학 같은 데서 조그마한 로봇 하나가 주변 환경을 다 인식하기 위해서 이 카메라 한 대가 있을 때 이 전방향 렌즈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 그 주변 환경을 획득하는 그런 것들에도 사용이 되고 있었고요. 이 이미지가 가장 최초로 오미디렉셔널 렌즈를 사용한 결과물이라고 하는데 뭐 미군에서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형태가 보면 탱크예요. 탱크 안에서 이렇게 잠만경이라고 하죠. 안에서 이렇게 밖을 보기 위한 시스템인데 이 주변에 있는 전방향을 얘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안에서 다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든 게 최초의 옴니 디렉셔널 비전 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렌즈에 대한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논문을 찾다가 오늘 주제인 이 논문을 찾게 돼서 이 논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많이 돌아왔네요. 지금 시작하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졸업 논문 주제로 찾아가고 싶어서 일단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근데 그 올림푸스 카메라 네, 그에 사용된 이런 식의 렌즈를 네, 똑같이 프로젝터에 사용을 하면 그렇죠. 맞지 않아? 네? 이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찾고 싶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논문이 일단 없는 상태고요. 이게 근데 상당히 오래된 이게 2007년도에 발표된 기사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뭔가 학술 정보는 발표가 올림푸스 측에서 이제 발표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은데 아직까지 제가 발견을 못한 건지 아니면 이게 뭔가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프로젝터 하나로 이런 큰 공간을 커버하기에는 일단 레졸루션 문제도 있을 테고 그리고 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이런 아이디어란 렌즈가 하나 있다면 해결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한 거 아니었나? 네, 그쵸.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정해놓고 했는데 얘네들도 우리 상용화를 못한 이유는 아마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추측입니다. 그래서 아직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 논문을 발견했던 건데 이 논문도 조금 오래된 겁니다. 한 10년 전 건데
이 논문에서 다루는 거는 일단 비전 분야에서 이런 이 센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렌즈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거울이라도 미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종류들을 서베이했고 그거를 뭔가 이렇게 컴팩트한 그 당시로는 되게 컴팩트한 이런 비전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 옴니디렉셔널하게 볼 수 있는 비전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나온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렌즈들에 대해서 차근히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게 된 논문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 그 센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 당시로는 로우 코스트이고 컴팩트한 옴니 디렉셔널 비전 센서를 제안하겠다라고자 하는 게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일단 그 당시까지 나왔었던 옴니 디렉셔널 미러의 종류들을 열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스페리컬 타입도 있고 이렇게 코니컬 타입, 코닉한 타입도 있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엣지가 있는 이거를 뭐 하이퍼블로디얼 미러라고 하는데 뭐 이런 형태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일단 이 옴니디렉셔널 뷰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서 중요한 요소들이 뭐 이 에스티그마티즘이라고 써져 있는데 저거 같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렇게 포커스 포인트가 이 세로 방향과 가로 방향이 다르게 맺히는 현상이 이런 옴니디렉셔널에서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고 그리고 뷰잉 앵글은 이제 전방향을 보다 보니까 이 세로의 높이가 있겠죠. 그게 이제 이제 넓을수록 좋을 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네가 하고자 하는 게 뭔가 컴팩트하고 이제 로우 코스트의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니까 스탠다드 렌즈와 카메라를 사용하는 게 이 사람들이 찾고자 했었던 미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뒤에도 다시 한번 내용이 나오니까 일단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컴팩트한 옴니디렉셔널 렌즈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리퀘어먼트들 일단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컴팩트하니까 미러도 컴팩트해야겠죠. 그래서 사이즈가 작고 그리고 로우 코스트를 지향했으니까 값도 싸고 그리고 아까 뭐 이제 그 초점이 잘못 맞게 되는 그 에스티그마티즘도 작아야 하고 그리고 이 슈포컬 뎁스는 이렇게 미러를 가까이 붙여야하니까 이 카메라가 포컬 뎁스의 거리가 상당히 짧아야 초점이 맞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포컬 뎁스가 상당히 짧아야 한다. 그런 것들을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거 뒤에 나오는데 일단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두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두 가지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옴니디렉셔널 이 사람들이 만든 이러한 형태에서 만약에 이제 이 미러의 상이 맺혀서 이미지가 카메라에 들어오게 되면 이 실린더 때문에 리플렉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주변을 미러를 지탱하기 위한 그 실린더 때문에 리플렉션이 생기는데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되게 간단하게도 가운데 축에 이렇게 검정색 바늘 같은 걸 이렇게 하나 딱 꽂아놨는데 그 바늘이 이 리플렉션을 다 제거해주는 현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 이미지를 자세히 보시면 이 LR 이게 리플렉션 레이인데 이게 다시 반사가 돼서 다시 렌즈에 들어오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여기에 있었던 이런 리플렉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렌즈를 레이에 가는 길을 막아서 이런 리플렉션을 없앴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이 밑에 얘기는 이 렌즈를 만드는 얘기인데 이 렌즈를 만들 때 지금도 렌즈 만드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유리를 되게 깎아서 하는 게 취미인 사람이 일본에는 막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큰 망원 렌즈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렌즈를 정교하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걸 사람이 수작업을 해서 깎는 게 오히려 더 정교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이렇게 유리를 깎아서 만드는 게 일단 시간적인 문제도 많이 걸리고 일단 비용적인 문제도 많이 걸려서 이 사람들은 그 방법을 안 쓰고 메탈을 깎는 방법으로 이 미러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런 미러를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 기계를 사용했다 이런 것까지 상당히 자세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러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는 뭐 이제 도금도 코팅도 하게 될 텐데 뭐 크롬이랑 알루미늄을 뭐 쓰냐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구구절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는 거는 일단 메탈을 썼고 그리고 크롬 코팅을 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데 일단 미러를 먼저 골라야 할 겁니다.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미러들의 형태를 봤는데 일단 두 가지 항목에 맞는 미러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일단 코스트가 작고 그리고 포컬 뎁스가 짧아야 합니다. 포컬 뎁스가 짧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여기 카메라가 여기 있을 때 카메라가 포커스가 맞는 영역이 가장 짧은 부분이 여기고 가장 멀은 부분이 여기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일단 포커스가 맞는 영역인데 이런 스페리컬한 타입의 미러는 그러니까 포커스 포인트가 여러 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포커스 포인트로 수렴하지 않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저희가 코닉 형태의 미러도 레일을 쏘게 되면 전반사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포커스 포인트가 여기에 맺히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의 포커스 포인트는 또 이렇게 뒤에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포인트에서 본 이런 파노라마 이미지가 맺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카메라의 포커스 뎁스가 이 부분을 다 커버하지 못하면 이 포커스가 나가는 형태가 부분적으로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이 원하는 이 미러의 형태였고요. 그래서 이런 스페리컬한 타입 또한 이렇게 포커스 포인트가 다 여러 가지로 생기는데 이 그레이 부분이 그 포커스 포인트가 이렇게 다르게 생겨지는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느냐? 만약 이렇게 이렇게 다르게 이제 포커스 포인트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까지만 커버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으면 이제 문제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스페리컬 타입의 미러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되게 앞에 있는 테이블을 다시 봤을 때 되게 로우 코스트고 그리고 이 포컬 뎁스 자체도 일단은 되게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고 되게 그런 적합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이제 적합한 게 이 두 가지 타입인데 이 타입 같은 경우는 포커스 포인트 한 군데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미러를 만들기에는 그 당시로는 이게 되게 하이 코스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이런 스페리컬 타입의 미러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 네.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아무 적당한 이런 렌즈를 사용을 해서 프로젝션을 했을 때 네. 뭘 대충 적당한 걸 쓰더라도 네. 한 예를 들어서 90% 95%의 괜찮은 퀄리티가 나오는데 나머지 몇 퍼센트의 퀄리티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아큐메이션이 필요한 거야? 아니면 아주 최적의 이런 걸 찾지 않으면 애초에 한 30% 20% 정도밖에 원하는 게 안 나와서 확 이걸 전반적으로 높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찾는 거야? 일단은 얘는 프로젝션은 아니고 비저이긴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걸 결국 돌려서 볼 거잖아. 그쵸. 대신에 프로젝션 쪽으로 갈 거잖아.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보여줬으니까 네. 그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면 그냥 말이 안 되는 적당한 뭐라도 그냥 모양을 갖다 놓으면 대충 나오긴 하는데 끝 마무리가 정확하게 안
그러니까 아니면 이런 정확한 모델이 있어야 비슷하게라도 가는 것인지 어떤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 시뮬레이션은 일단 아직 뭔가 최적화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었는데 일단 만약에 A 자체가 이 공간을 쏠 때 만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컨스트레인을 주고 뭔가 이렇게 유니폼하게 쏘는 게 일단 저희의 최적의 결과물인데 만약 어떻게라도 쏘긴 한다 그렇게 하면 이 결과물은 큰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실험을 해봐야지 확실히 알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아마 그 실험을 실제 하던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하던 그 적당히 뭐 콘을 하던 뭐 이게 아니면 스피어를 하던 뭘 해도 비슷하게는 나오는데 그냥 그 결과의 디테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더 좋게 찾아가는 것인지 아, 아니면 콘은 되는데 스피어로 하면은 절대 이상한 게 나와서 용납할 수 아 없다가 되는 것인지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방법은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뭐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리즈너블한 결과들은 나온다는 네, 건가? 그러면 맞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적의 그거를 하나 뭔가를 찾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용납하겠지만 요거 하나를 찾기 위해서 지금 요거냐 요거냐를 막 구분하는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그쵸. 그 특히 이 논문에서는 그 아까 전에 뭐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뭔가 컴팩트하고 로우 코스트의 그런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이 퀄리티로 따지자고 하면은 이게 조금 더 하이 퀄리티를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하이 코스트여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고 이 논문 자체에서는 그래서 이 스페리컬 타입을 찾아가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네. 이제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쓰는 렌즈 이런 걸 따라서 네. 정말 멀리 보는 장면에 최적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네. 가까이 보는 거에 최적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네. 카메라 렌즈 이런 것들에 따라서 네. 결국 요 렌즈들의 모양이 다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 네. 적인 방향에 따라서. 네. 근데 이제 반대로 프로젝션의 경우를 보면 네. 지금 어차피 프로젝트 한 개로 하려고 하니 네. 굉장히 넓은 공간을 커버한다기보다는 네. 어쩌면 굉장히 좀 작은. 작은 네.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작은 방 같은 데서 이런 거를 쓰고 싶어 할 것 같거든. 애플리케이션을 측면에서 본다면. 네. 그러면 그 환경에 가장 특화된 이 렌즈가 무엇일까를 찾는다고 하면 이게 조금 더 문제가 더 클리어하게 되지 않을까? 네, 확실히.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작은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자체도 일단 공간의 크기는 고려하지 않고요. 공간의 형태만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탄젠트 벡터만 유니폼하게 떨어지면 괜찮겠다. 그러니까 뭔가 공간의 크기와 관계없이 어차피 결과는 같을 것이다. 네, 그리고 공간의 형태도 그냥 스피어 형태로 그냥 지금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레이가 그냥 유니폼하게 각도만 가지고 가면 뭔가 이게 이 환경을 유니폼하게 덮지 않을까. 그럼 그렇게 본다면 그냥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의 원래 사용하는 렌즈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프로젝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어쨌든 공간의 뭐 크기나 뭐 이런 거랑 관계없이 그냥 어쨌든 일정한 최적의 솔루션은 하나일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의문이 드는 것들 몇 가지가 그 올림푸스가 이 앞에 붙였던 렌즈가 조금 궁금한 게, 이 렌즈들이 좀 궁금한 게 어떤 프로젝터에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렌즈들을 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정확히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마운트만 맞으면은 어떤 프로젝터든 쓸 수 있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뭐 포컬 렌스나 이런 것들만 다 동일하게 맞춰준다면, 네, 그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렌즈들은 타입이 이 뒷논문에서 여러 가지가 주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이 어떤 렌즈를 쓸 거냐를 찾고 있지 않고요. 그냥 렌즈 저희가 지금 그냥 뭐 생각해보고 있는 게 이러한 미러를 쏠 때 어떤 각도로 쏠 텐데 이 포인터들을 그냥 다 계속 이동을 시켜서 형태를 찾고자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그냥 이런 스페리컬 타입이 될지 아니면 아까 전에 뭐 이렇게 엣지가 하나 있어서 이런 형태가 나올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 유니폼하게 형태만 덮을 수 있다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과정으로
옵티마이제이션 한번 짜보고 있고요. 네. 궁금한 게 아까 전에 나와서 시간 그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네. 어떤 스페셜한 프로젝트의 타입이나 음. 공간의 인바이러먼트에 따라서 음. 하고 싶은 거에 이러한 미러에 컨벤션을 구하고 싶다는 걸 하고 싶은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혹시나 이런 특정 미러를 위해 미러가 있다고 가정하면 특정 쉐입에 이 여기서 썼을 때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변형시켜서 써야지 이대로 나올까 이런 거를 아, 그러니까 컨텐츠를 마핑시키거나 뭐 이렇게 변형시켜서요. 콘텐츠를 어떻게 잘 옵티마이즈 해서 어떤 특정한 프로토콜 뭐 프로토콜이든 어떤 렌즈를 썼을 때 가장 이상적인 그게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렌즈를 고정을 시켜놓고 대신 컨텐츠를 워킹하면 되지 않겠느냐. 게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변형시켜서 그거는 이 다음 단계 생각해 보려고 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일단 환경 자체를 A가 유니폼하게 덮고 있어야 비슷하게 그러니까 환경을 유니폼하게 덮게 설계하는 게 어려우니까 음, 유니폼하지 않더라도 음. 그걸 막 그리고 줄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유니폼인 것처럼 보이게 그쵸. 근데 이제 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가장 유니폼하게 최적화는 해놓고 가야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단계를 한번 지금 해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유니폼하게 전체를 못 덮을 수도 있겠죠. 만약 그게 이상적인 게 없다면. 근데 이제 그런 단계를 거친 다음에 이제 그 컨텐츠를 이제 뭐 변형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쏠 때 이제 뭔가를 변형시키는 것들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여기다는 뭐 만약에 네, 그건 좀 너무 먼 얘기인데 카메라를 달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환경을 뭐 인식해서 쏜다 뭐 이런 것까지도 해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뭐 그런 것까지 아직 생각은 가정만 해보고 있는 거고, 일단 주변 환경을 또 어떻게 덮을 것인가에 대한 것만 일단 초점을 잡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좀 그냥 네. 만약에 연령이 되면 네. 저런 다양한 종류의 렌즈를 뭐 3D 프린터나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네. 먼저 만들어서 프롬 녹음한 후에 네. 한번 그 느낌을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우리부터 한번 그 시작하면 만약 이런 게 만들어져서 일단 진짜 그 3D 프린팅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일단 막 정진이랑 이런 얘기도 막 해봤었는데, 3D 프린터가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퀄리티가 이제 막 이게 프린터가 좋은 만큼 이제 퀄리티도 높아지는 건데, 뭐 일단 그렇게까지 이제 퀄리티가 나올까 이것도 솔직히 의문이긴 합니다. 일단 우리가 그러니까 학과에서 가지고 있는 걸 네, 그런 것도 그럴 테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올까.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안 써봐서 모르는데 어느 정도가 될까. 되게 섬세해야 되지 않을까요? 컴퓨터가 굉장히 유니폼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 좋은 게 그러니까 애초에 그 3D 프린팅 자체가 이 크롬 도금해서 거울을 매끄러운 거울을 만드는데 적합할까가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3D 프린팅 자체. 뭐 코팅하는 것도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게, 뭐 이 사람도 코팅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되게 여러 번 했다고 해요. 그 코팅을 되게 얇게 여러 번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이제 지금은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깎는 것 중에 싼 방법이 제일 싼 게 프린터 쓰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3D 프린터를 가정은 해두고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전에 그게 말씀처럼 조금 모티베이션이 네. 그러니까 저도 말했지만은 네. 기존 거울에서 결과물이 얼마나 안 좋길래 저거를 옵티마이즈해서 푸는 그쵸. 데부터 테스트가 필요할 것 같아서 실제로 저런 선호하는 렌즈가 아니라 미러 같은 거에 대해 테스트를 해보는 게 우선시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다 만들어서 옵티마이즈까지 했는데 차이로 우리가 그쵸. 모른다. 해봤더니 돼 벌써. 그럴 수도 있죠.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그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에서 이 타입들을 한번 지금 나온 논문의 타입들을 한번 다 인풋으로 넣어볼까 해요. 그래서 지금 디폴트가 아마 저희 코닉으로 넣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스페리컬이랑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한 번씩 다 결과를 한 번씩 볼까 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해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 논문 이 내용이 별로 그닥 재밌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솔직히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만들고, 그리고 뭐 카메라는 네, 그 당시에는 되게 스탠다드한 이런 조그만 카메라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소니 핸디캠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인데 뭐 이게 되게 작은 사이즈고 포컬 렌스가 되게 작기 때문에 이거 썼다. 뭐 그래서 만든 게 뭐 여러 가지 타입이에요. 이런 그 여러 가지 미러들 다 적용해서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이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가정한 거에는 이제 스페리컬한 게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고요. 근데 이 논문 좀 특이한 게 원래 여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때 다 없어서 일단 좀 그런 부분이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파라볼릭한 게 왜 안 좋다는 거예요? 파라볼릭한 게 안 좋은 거예요? 이거? 네. 이게 안 좋지 않고요. 이게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서는 로우 코스트 그 콤팩트한 거 조그만 거 만들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 저자가 이 분야에선 되게 조금 대가인 게 일본의 교수인데 여기에 관한 것들의 논문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다 사이테이션도 되게 높고요. 제가 이거 그냥 생각인데 네. 저거 만들려면은 녹인 다음에 돌리면은 그게 제일 많이 쉬운 거예요. 녹인 다음에 돌려요? 예. 그 속도를 조절하면은 수적거리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응? 소유 같은 걸 녹인 다음에 아, 이걸 수적거리를 그렇군요. 그거를 한 다음에 이제 그런 논문도 봐야겠네. 이게 논문이 아니고 그냥 풀면은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 폴더에 이게 돌리면 그게 모든 일체는 돌렸을 때 그럼 그건 굳어요? 폴더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굳히나? 그래서 정밀한 렌즈 만들 때는 아니, 정밀한 거울 만들 때는 쌤을 긋고 돌려가지고 천천히 그려서 붙인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써보고 쓰면 이게 어디다 쓰냐면은 큰 반사광이에요. 이거 만들 때 깎아서 어떻게 할 아, 거예요? 깎는 게 아니에요, 그게? 깎아도 못하고 그 쌤을 돌려가지고 천천히 돌리면은 공유의 점에 내가 깎아서 조절할 수 있어요. 뭔가 신기하다.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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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그거 렌즈 그냥 사용해서 카메라 컬러 프로젝트 쓰는 것 같긴 한데 그쵸. 사실 그 세부적인 걸 모르잖아요.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실제로 쏘는지. 그럼 위에다 붙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애초에 나올 때 약간 직사각형처럼 나오는데 이걸 한 점에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이걸 통과시켜야지 어떻게 펴질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진짜 그냥 그왜 인바이러먼트를 찍는 그 세부수 있잖아, 세부수. 그거 그럼, 어떻게 근데 그게 그렇게 그냥 그렇게 간단히 만든 그 비전에서 만든 애들이 이거 말하는 거죠. 카메라 놓고 그쪽에선 저렇게 크롬볼 하나 놓고 했더라고요. 요거를 균일하게 쏘는 것보다 최대한 많은 영역에 넓게 피는 방향으로 한 다음에 이미지를 거기에 어떻게 이렇게 잘 하면 모양이 두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죠. 그렇게도 해볼 수 있겠고. 지금 방금 제안이 포인트는 그거 같은데, 그러니까 카메라 같으면은 렌즈에 초점 거리가 있어서 그 렌즈의 그 포컬 포인트부터 퍼져 나가는데 네,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전부가 빛을 쏘는 거니까 네. 이게 한 점에서 여기서 쏴 쏘지 않으니까 지금 효과가 완전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 쏘이는 포인트가 한 포인트가 아니니까. 한 포인트에서 빛이 나가는 게 아니고 포인트에서 이렇게 지나가서 저 안에서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그냥 두껍게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빛이 나가는 포인트가 한 포인트라고 치면 여기에 뭔가 하여튼 저도 프로세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게 이미지 블랙 같은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저장하고 있는 이 렉트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쏜 다음에 간다 생각을 하면 이 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요? 그 포인트가 실제 그 포인트가 있으면은 거울을 써버리면은 잘못하면은 그 한쪽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거를 잘못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렌즈로 하면은 만약에 이게 렌즈다. 그러면 그가 핀포인트처럼 계속 나가면은 그 거리를 주려면 이게 완전 평행감선 이런 식으로 나가는 느낌이거든요. 특히 포물선 렌즈는 특성이 그거는 한 방향으로만 간다고요? 예. 만약에 한 점에서 보이는 거였으면은 아, 예. 한 점에서. 그러면 한 방향으로만 가요. 근데 어떻게 있을 것 같은데. 프로젝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시뮬레이션은 일단 아까 이렇게 프로젝터를 놓고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레이를 90개를 쏜다고 가정을 했어요. 프로젝터가. 그래서 90도로 커버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한도씩 차이를 내면 된다고 가정을 해서 되게 단순화해서 생각을 했고, 이 이미지 플레이는 이 90 픽셀 앞에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젝터가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좀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있나요? 네. 그 별로 볼 거 아닌데. 레이 있잖아요. 네. 떴을 때 레이의 길이가 다 같은 거예요. 레이의 길이가? 그거 계산 안 하고. 그쵸. 그건 저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는 있는데. 저장. 그러니까 그 선의 길이. 알 수는 있는데 똑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달라지면은 지금 이게 이것도 렌즈에서 나오는 빛이라 좀 위랑 아래랑 그 강도 다르겠죠. 거리가 그 밝기도 다르고. 초점 거리가 맞아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길이가 달라지면은 그 초점이 안 맞아요. 그쵸. 아까 열심히 말했었던 게 그 포컬 포인트인데 이런 코닉 같은 경우는 그 포컬 포인트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문제여서 아까 그 파라볼릭한 그런 미러는 포컬 포인트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거리만 만약 갖다 치면, 이 환경의 거리만 갖다 치면 레이의 길이는 똑같이 되는 거죠. 한 포인트에서 본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더 저기한 거는 저거 같은 경우는 반사를 하게 되잖아요. 아니, 반사를 하면은 길이 차가 생기죠. 그러니까 반사를 하면서 초점 거리가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반사를 하기 때문에 이 뒤에, 그러니까 얘가 거울이니까 반사를 하면서 이 반대편에 포컬 포인트가 생기죠. 그러니까 카메라다 치면, 만약 카메라다 치면 초점의 포인트, 그러니까 보는 영역이 이쪽에 반대편의 영역이 매치죠. 아니, 포인트가 생기잖아요. 내가 여기서 바라본 것처럼 하는 이미지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코닉은 그게 위치가 다 다른 거고, 포인트들마다. 근데 아까 파라볼릭한 미러는 이 포인트를 동일한 데에 맞출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레이의 길이가 만약 여기 있다 치면 이제 다 똑같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가정은 포커 포인트를 여기에 배치게 한다 치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 레이를 쏘는 거니까 레이의 길이가 똑같은 거죠. 그러네. 네. 네. 그러면은 앞에 졸로메드 같은 거 잘 달아가지고 애초에 그냥 레이를 통행하게 만든다는 거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정확히 아직은 모르겠는데 그 올림푸스 얘네가 이 앞에 렌즈를 단 게 그 평행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그 얘가 그게 텔레센트릭이라는 장치 렌즈라고 하던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논문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텔레센트릭 렌즈인데 그게 평행하게, 그러니까 이 오쏘고놀하게 레이가 들어오게 하는 장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고가여서 이 사람들은 안 쓰는 거지, 이게 안 좋아서 안 쓴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 한번 고려해 보면 답이 이미 있을 수도 있고, 네, 답을 한번 찾아볼 수도 있겠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질문도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무조건 평행하게 나와야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 아니 근데 무조건 그래야지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좀 나오고.
그러니까 좀 다르지. 네,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 형태에서 포컬 포인트를 포컬 포인트를 동일한 데 맞추고 싶으면 평행하게 써야 돼. 그래야 한 군데에 매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떤 미러를 쓰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나도 잘 모르겠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네, 간단한 재밌는 소식 하나만 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투썸에 이런 뭐 과학하는 사람 이런 게 붙어 있었는데 제가 이거 연구실 아카이빙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 뭐 메이킹 영상이나 이런 사진들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거를 그냥 한번 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큰 공모전 아닌데 이런데 한번 연구실 자산을 한번 이용해보자 해서 한번 출품을 해봤는데 뭐 이런 것들을 냈습니다. 사진 2개랑 영상 4개인데 이건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Put your hands up in the club, just broke up. I'm doing my own little thing. Decided to dip, and now you want to trip. Cause another brother noticed me. I'm up. 이런 것들 정리해서 한번 내봤는데 영상은 어떻게 다 안 되고 이렇게 사진만 2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어디에서 그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상금은 각각 한 10만 원씩 해서 이렇게 받아서 지금 랩비로 일단 충당이 됐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보니까 재밌는 게 일단 저희 연구실이 되게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이게 안녕하십니까. MC 스퀘어에 오신 것을 아마 환영합니다. 분명만 아실 것 같은데 재밌는 걸 준비한 창문을 열면 눈부신 거리에 네가 있어 내 손에 닿을 것만 같아. 그 문을 나서면 눈부신 거리에 네가 있어 난 태양을 갖고 싶어서. 운명이 내게 속삭여 운명이 내게 속삭여. 잘 들어오셨습니까? 지금까지 MC 스퀘어였습니다. 하여튼 되게 젊어 보인다. 네, 저희 연구실 하여튼 뭐 열심히 연구하는 것도 전통인데 이렇게 재밌는 컨텐츠들 만들고 데모 만드는 것도 전통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좀 생각하고 같이 해보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